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사의 달, 화성 그리고 소행성 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사 앰베서더 폴윤 교수입니다. 저는 바로 이곳 화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누군가는 화성에 갈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나사의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상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나사가 상당히 많은 곳을 가고 있습니다. 목성도 가고 토성도 가고 다른 은하계도 바라보는데 대체 뭐 하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본 경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과학 미션을 목적으로 하고 많은 탐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탐사는 바로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사는 과연 생명체가 우주 밖에도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곳에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수많은 곳을 가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지구만큼 저에게 가장 최적의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탐사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 외계의 생명체가 바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고 지구의 삶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데 목적을 두고 많은 탐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사는 지금 현재 그 10 Field Center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그 Field Center라고 하면 예컨대 예컨을 우리가 잘 아는 이번에 다누리오가 2022년 8월 발사된 그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가 이제 그중 한 곳이고요. 그곳은 이제 목표는 바로 우주선을 발사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주인 훈련하는 곳은 바로 존슨 스페이스 센터, 그 휴스턴에 있는 존슨 스페이스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이제 로봇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사데나 근처에 있는 바로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런 어떤 비행기에 관한 것은 글렌 스페이스 센터라든지 암스트롱 스페이스 센터라든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한 10개 기관에서 각각 이제 특성화돼 가지고 그런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도 나사의 예산이 $24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환율을 계산한다면 한 30조 정도를 매년 쓰게 되는데요. 이 수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서 나사는 무엇을 달성하려고 할까요? 바로 새로운 과학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우주 탐사를 통해서 바로 우주의 경제권을 키우는 데 상당히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사는 엄마 호랑이, 예컨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아기 호랑이. 초기에 아기 호랑이는 스스로 먹이를 못 만들어내겠죠. 그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성장해서 먹이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키우는 것을 나사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실적으로 스페이스X가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는 우주 탐사를 통해서 국제협력, 예컨대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요. 한 국가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이겠죠. 많은 국민들이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된다면 그 국가의 상당히 큰 발전을 기초가 돼주겠죠. 그럼으로써 국민이 내준 세금으로서 바로 다시 국가에 환원하는 이런 것이 나사의 큰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사는 탐사에 있어서 한 5가지를 집중해서 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심우주 탐사. 우리가 아는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망원경이 바로 심우주 탐사를 하고 있죠. 그 중에 또 제임스 망원경은 사실 우리의 빅뱅 이후 인류의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그 스피어X라는 탐사가 있습니다. 스피어X는 대한민국의 천문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바로 스피어X 망원경의 지금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비를 벌써 나사에 이송을 했고 우주 망원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탐사는 어떻게 보냐면 당연히 지구 탐사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후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빙하가 녹는다든지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우리 대륙이 움직이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관측하는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 지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양 탐사입니다. 태양 탐사는 영어로는 헬리오피직스라고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태양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지구에 오는데 한 8분 정도 걸리는데 그 태양의 강한 에너지가 오게 되면 저희들의 자산인 인공위성 같은 것을 망가뜨리게 됐습니다. 더 강할 때는
저희 지구에 있는 전기 체제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의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번째로는 행성학입니다. Planetary Science. 금성이 사실 수성보다 더 멀리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뜨거운 건 바로 그 온난화 때문에 때문이겠죠. 그런 것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줬고요. 왜 화성을 가려 하는가? 화성과 지구는 상당히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명이 번성하는 환경으로 남았는데 화성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화성을 이해함으로써 저희 지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 행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5번째 디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나사에서. 나사의 5번째 디비전은 뭐냐면 많은 그 우주를 가는데 목적은 어떤 행성이나 어떤 다른 별이나 그걸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무엇을 실험할까요? 바로 첨단 소재라든지 생명공학에 관련된 것을 우주에서 실험할 수 있는 것. 지구에서는 하기 힘든데 우주에서 하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목적은 바로 economic vitality,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디비전을 만들어서 우주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나사가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탐사를 하는 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6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flyby라고 있는데 여러 곳을 가고 싶을 때 과거에 이제 보이저 같은 탐사선 같은 여러 행성을 지나갔죠. 그럴 때는 flyby고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첫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궤도선. 역시 다누리호와처럼 한 곳을 집중적으로 볼 때는 궤도선이 참 뛰어나겠죠. 궤도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랜더, 착륙선. 착륙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에 이제 인사이드 랜더라는 것이 착륙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로버. 로버는 이제 착륙선과 달리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으니까 유리한 면이 있죠. 다섯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샘플 리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향후 50년 동안 나사가 집중적으로 탐사할 방법론은 어떻게 보시면 바로 여러 곳에 가서 표본을 갖고 오는 겁니다. 지구를 귀환하는 것이 핵심적인 나사의 향후 50년 동안 이루어질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사의 중요한 탐사의 목적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곳에 가서 그 표본을 가져와서 지구에서 관찰한다면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요즘 두각되는 것이 바로 인간 탐사가 되겠죠. 인간 탐사 역시 과학 탐사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테미스 달 탐사가 계획하는 건 뭐냐면 남극에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바로 그것이 아르테미스 달 탐사와 아폴로 탐사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폴로 탐사는 며칠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아르테미스 탐사는 이번에 가서 기지를 짓고 거기서 장기적으로 남극에처럼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 같은 경우에도 물에 우리가 물 한 병 같은 게 우리가 마켓 가면 1,000원 정도 될까요? 아니면 더 비용이 적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주정거장 400km나 떨어진 우주정거장에 간다면 가격이 아마 1,0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40만 킬로, 38만 킬로 되는데 돌아가면 40만 킬로 이상 이제 달을 도착하는데 거기서는 대체 얼마의 비용을 내고 물을 마셔야 될까요? 사실 너무 비용이 비싸다면 우리가 화려한 그 우주 탐사 계획은 다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가서 나사의 집중력이 뭐냐면 In situ resource utilization, IRSU라고 현지에서 자원을 채취해서 거기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지 자원 조달을 하는 것이 나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정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식물을 키우는 거죠. 앞으로 우주정거장이 30년대 이제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그 퇴역을 하게 되면 바로 상업용 우주정거장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말하는 아르테미스 달을 향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난 20년 동안 국제우주정거에서 준비된 수많은 그 실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체 우주 환경이 느끼는 것에 대한 과학적 정보라든지 여러 실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나사는 역시 2024년에 사람을 태워서 한번 돌아오고 그다음에 2025년에 사람을 착륙하게 되는데 그걸 계속 우주정거장을 지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Lunar Gateway라고 합니다. 지금의 현재 우주정거장은 규모가 작겠지만 그것을 짓고 거기서 사람과 로버와 로봇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원하는 달에 돌다가 곳에 착륙을 하겠죠. 거기서 착륙하는 그 과정에서 또 택시 회사가 되겠죠. 버싱 회사가 되겠죠. 그것은 스페이스X가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저와 마크 키라식이라는 이런 모든 스페이스 런칭 시스템과 오라이언, 그 다음에 달 착륙선, 그 다음에 루널 게웨이, 그 다음에 달 기지를 관할하는 그 마키라시라는 이제 담당자와 좌담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를 나사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누리호의 중요성. 왜냐하면 먼저 사람을 보내기 전에는 사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누리호가
이번에 장비 6개가 실려서 가는데 그중 하나가 나사의 장비입니다. 섀도우 캠이라는 장비인데 그것이 지금 남극 쪽에 있는 어떤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가지고 얼음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얼마든지 그런 것도 이제 체크하게 되고 또 착륙지도 이제 후보지도 관찰해 주겠죠. 그래서 단위의 그 사전 조사에서 나사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제 협력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너지 효과. 두 번째는 나사가 카버하지 못하는 기술력이라는 것을 참여 국가들이 도와줄 수 있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30년대 말에 지금 화성에 인간을 보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역시 이번에 달 탐사의 경험을 토대로 화성에서도 상당히 사전 조사하는 그런 과학 탐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걸 저는 바라봅니다. 나사는 2015년부터 인간 탐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성의 착륙지를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사람 보내야 될지. 화성과 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달 같은 게 사실 6일 정도면 이제 도착합니다. 그래서 단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화성 같은 게 6개월, 7개월 걸리고 돌아온 다음에 2년이나 3년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보내기 전에 착륙지를 먼저 선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착륙지 이제 선정 과정에 한 40여 개의 프로포절이 나왔고요. 2015년에 그중 저도 그 제안자로서 게일 분하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보낸다면 기계와 달리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먼저 그 지역에 물이 있는가, 그 다음에 토양이 생명체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에 그런 성분이 있는가,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자재가 있는가, 그런 어떤 돌이라든지 자그마한 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여러 조건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선정지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한 2.3 빌리언 달러 하나로 하게 되면 한 3조 원 정도 될까요? 그 기계가 지금 화성에서 많이 열심히 탐사를 하고 있는데 퍼시비어런스 로버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 흔적을 찾고 그 다음에 바로 인간 탐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지금 열심히 화성에서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 지금 언니인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착륙을 해서 아직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과연 화성이라는 것이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증명하는 건데 언니인 큐리오시티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 지금 동생인 퍼시비어런스 로버의 역할은 그러면 생명의 흔적이 있는가? 실적인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것이 지금 동생 퍼시비어런스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보낸 것은 뭐냐, 퍼시비어런스 로버와 함께 보낸 것이 바로 인사이트라는 헬리콥터입니다. 화성은 지구하고 달리 대기가 1%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날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했다는 것은 향후 우리가 그 우주 탐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달에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자원 탐사 같은 게 많은데요. 자원 탐사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 태양계에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많은 소행성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계 은행에서 화성과 목성과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소행성의 가치를 한번 매긴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용을 들여 이 소행성들을 다 구입할 수 있을까? 지금 2022년 전 세계에 지금 인류가 다 생산한 그 일을 70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그걸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엄청난 자원이 우주 밖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주 광업이 상당히 향후로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과연 그럼 이제 그런 소행성을 갖고 쓰는 능력이 있는가? 2020년 일본의 하야부샤 2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이 류구라는 소행성에 가서 자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사막에 떨어뜨렸습니다. 미국 역시 300m 정도 되는 소행성인데요. 그런 소행성에 가가지고 자원을 2020년에 축출해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소행성에서 자원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나사의 지금 하나의 트렌드 하면 저희가 나사에서 상당히 존경하는 한 분이 윌리엄 보로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80년대 외계행성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되십니다. 당시 외계행성은 상당히 그 나사 내부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고, 하지만 이분은 20여 년 동안 4개의 제안서를 냈는데 이제 다 거부를 당하지만 그래 지속적으로 해서 2009년에 케플러 미션이라는 걸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의 미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지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는 이 모든 나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별들은 태양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최소한 하나씩 행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 상당히 나사의 큰 임무가 되겠고요. 최근에 그 우리 제임스 웹 망원경이 2020년 5월에 보내준 사진 중 하나가 바로 외계 행성의 대기를 관찰했는데 수소의 물의 분포를 봤습니다. 지구상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있죠. 그래서 외계에도 상당히 그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계행성을 찾는 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각 별마다 온도가 다르겠죠. 너무 가깝다면 물이 다 증발하겠죠. 너무 멀다면 물이 다 얼어붙겠죠. 하지만 일정 정도가 거리가 떨어지면 물이 액체 상태로 표면에 머무르겠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habitable 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고, 지금 나사에서는 상당히 그 외계행성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가 됐고, 그래서 본론 들어가서 지금 왜 우리가 달을 가고 화성을 가는가? 화성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이것이 기초가 돼서 저희 후손들은 바로 인류가 더 거주할 수 있는 미래의 그런 공간을 갈 수 있는 큰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 저희의 달과 화성 탐사는 상당히 인류학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제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쪽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사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을 확인했거나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지금 목성의 달인 유로파에서도 생명 흔적을 하기 위해서 클리퍼 미션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성의 달인 타이탄에서도 생명 흔적을 찾고자 하는 그 잠자리 미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에 가서 지속적으로 생명 흔적을 찾고자 지금 나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에 지금 생명이 존재한다면 사실 저희 인간처럼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미생물인 그런 생명이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주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나사 탐사가 항상 그 안 해본 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를 상당히 유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호기심이 있다는 것을 한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습관들.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를 배우는 것보다는 왜 그럴까를 항상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좀 적극적으로 학업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과학이라든지 수학에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학문적으로는요. 그리고 또 하나 나사에서 이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고용할 때 나사는 사실 또 팀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팀을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고 협업을 잘하는 분이 나사에서 일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좋으신 분, 같이 파트너로 일하고 싶은 그런 분이 되신다면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184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금이라는 게 발견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산을 팔고 이사로 오시게 되는데 현재 3,900만 명의 캘리포니아는 지금 6,600만 명의 대영 제국이죠. 영국의 경제권과 비슷하거나 압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840년대 어떤 누가 캘리포니아 그 사막의 한 곳과 대영 제국의 경제권을 비교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빠르면 100년, 늦으면 200년 사이에 우주 경제권이 지구 경제권을 앞설 거라고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술적 발견과 그 다음에 말했듯이 수많은 자원과 그 다음에 다른 곳을 갔을 때 어떤 부동산업이라든지 수많은 것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봤을 때 인류는 확장될 것이고 경제권은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주 항공청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달 탐사와 화성 탐사를 준비하신 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맞은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경제 발전의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23년 우리 후손들이 우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번 그 우주선에 한번 반을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학생이 이럴 겁니다. 우리 선조들 21세기에 산 우리 선조들은 상당히 대단했어. 굳이 지구에만 살 필요 없고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 하면 학생들이 하하 웃을 것 같아요. 와, 우리 21세기에 산 선조들 대단히 위대했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지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21세기인 오늘날 우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 인류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준비하는 달 탐사와 화성 탐사는 향후 인류가 우주 먼 곳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